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제 이렇게 촉구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는 3개월짜리입니다. 그러더니. 예. 자, 몇 가지 이제 크게 나눠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먼저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 예. 이거 언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의총을 그 전날 하고요. 네. 저는 의총한다길래 그래 사태가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 의원들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고 원래 의원총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요 선거 지고 하면은 네, 보통 의총결의라는 걸 해요. 그렇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가 나와요. 그럼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보궐선거의 참패 책임이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대통령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안 하잖아요. 그 나온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또 이상한 사람은 또 뭐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허은하 의원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네. 기자회견 좀 해야겠다. 음. 그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잡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당일 아침 결정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밤새 썼죠 사실 그 내용은. 근데 어차피 허은하 의원님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 밤늦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밤에 결정을 하고 네. 이거 해야 되겠다. 네. 타이밍을 잡는 감각은 뛰어나다. 정치적 타이밍을 이렇게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상병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근데 그게 추스르지 못하고 상당히 길게 눈물을 이렇게 추스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경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약속한 거에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니면 외교에 있어 가지고 성과가 아직 나지 않는 것, 이런 건 어떻게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네. 커밍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국제 정세가 이렇고 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였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 기자회견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박정훈 대령의 어떤 최상병 수사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리고 권력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린치를 가하는 모습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검사였던 시절의 모습과 네.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이 사람을 대통령이 저렇게 방기하고 오히려 어쩌면은 정부 관계자들이 짓밟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그거는 모순이다. 네.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스타 검사를 대통령까지 만든 이유는 그게 멋있어서였거든요. 네. 예전 댓글 수사할 때 결국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를 했던 모습.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했던 모습. 네. 이런 게 상징 자본이었는데 네. 그게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때는 옳았고 지금은 옳지 않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집권의 가장 큰 뭐라 할까요? 핵심 가치가 사라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컥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최상병 하면 저는 자동 최루가 약간 되는 게 그래서 이 가족의 스토리를 그냥 보면은 어쨌든 소방공무원으로 아버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소방공무원 신문 때문에 대놓고 드러낸 말은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얼마나 40 넘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네. 사실 정말 마음 아프게 잃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시점에 보도만 갖고 판단해 보면은 상관의 어쨌든 무리한 지시 때문에 네. 물에 들어가서 수색 작업, 대민 작전을 하던 중에 구명조끼는 둘째치고 오히려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해병대 빨간 셔츠를 입고 그 장화 신고 수색 작업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명백한 인재죠. 그리고 이걸 지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면책하기 위한 모습을 만약에 정권이 보인다면은 지적해야 되죠. 그런데 이분이 하필 공무원 신문이라서 좀 말을 제대로 못할 거라 봐요. 자, 그래서 그 울음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헤어질 결심하면서 애인과 헤어지기 전에 네. 애증이 교차하다 보니 눈물이 난 거다. 즉 이제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해서 울컥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해석에 굉장히 박하네요. 울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어제까지 유튜브에서 낄낄대고 조롱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니 네. 악마의 눈물이다. 이런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3년상을 치르세요. 앞으로 그 보궐선거 지셨으니까 지금 장기찬 최고위원 및 이런 사람들은 3년 동안 웃지 마세요. 지금 오늘도 방송 나와서 표정이 밝던데 네. 그리고 남 까는 데나 앞장서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3년상을 치르세요. 그 정도 죄예요. 보궐선거 이렇게 망가뜨렸으면은. 네. 예, 그게 제가 지금 웃었다는 게 기자회견 들어가서 제가 최상병 얘기하면 저도
글을 쓸 땐 몰랐죠. 기자회견 쓸 때. 이걸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복받쳐올지 몰랐지만은 이런 거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비판을 할 때 바로 직전 기자회견 바로 앞단에서는 웃다가 뒷단에서 울었다 그랬더니 그 전날 웃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헤어질 결심 애증이 교차해서 눈물이 울컥했을 거다.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뭐 저기 제가 나쁜 사람이라 지목한 사람들이 뭐 1년 반째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뭐 제가 그 특정한 어제 갑자기 그랬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후에 이런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에게 결자 해제하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그 사자성어에 자꾸 동물 들어간 거 쓰면은 자꾸 우리가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동물 안 들어간 거 찾아서 이제 결자 해지라는 말을 썼는데 네.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풀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상황에서 남의 다리 긁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무슨 뭐 지도부가 잘못됐느니 뭐 김태우 후보가 잘못했느니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김태우 후보의 지지율은 놀랍게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연동돼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여실한데 이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려면 대통령이 만드셔야죠. 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알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연봉 1억 넘게 받아가면서 네. 그 안에서 했어야 되는 일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누구라도 이 당에서 그래도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기자회견한 거지. 네. 제 말을 들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찰적인 어떤 보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도 라디오 나온 사람들 아침에도 그렇고 보면은 젖잘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네. 예, 나중에 얼마나 져야지 이 말이 안 나올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국민의 회초리가 부족하다면은 참 한심합니다. 자,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을 보수 정당을 위해서 네. 한 거다. 근데 또 이렇게 그 여의도 선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 아, 이거 탈당과 창당을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어제 오늘 사이에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뭐 12월 달에 결단해야 될 시점이 12월쯤에는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12월 달을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로 정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말 만들어내는 걸 직업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의도의 모사꾼들이라고 하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자기들이 재밌잖아요. 네, 왠지 막 그 보수 유튜브에서 악의 근원처럼 돼 있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막 이렇게 뭘 획책해가지고 보수를 파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래야 하루 정도 유튜브 방송에서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 보수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 봤을 때 이번에 또 지도부 2기, 김기현 2기로 봤을 때 보수 정당으로서 이 생존할 수 있겠냐? 새로운 보수 정당, 새로운 가치를 든 보수 정당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 12월 달쯤에는 해야지. 더 늦으면 다음 총선에 대응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희망적인 희망을 섞어서 12월 창당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사실 정당의 덩어리는 실체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황교안의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의 자유한국당과 지금 김종인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의 국민의힘 다 다르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확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마지노선은 다들 있겠죠. 유승민 의원도 아마 그 12월로 잡은 것 같고 저도 제 마음대로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12월 달쯤에는 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저는 계속 딴 데 가서도 얘기하는 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갈 때 그게 12월 26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로 100일 동안 당을 이끌어가지고 4월 11일 총선에서 과반을 하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배운 거는 그래 정당이라는 게 혁신하고 정책 혁신 그리고 정당 혁신하는데 100일 정도면은 정말 마지노선 정도 되겠구나. 네. 그때 딱 152석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산했을 때 지금도 100일 전이면은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거든요.
1월 1일이 100일 전일 겁니다, 아마. 아마 그쯤 예, 될 겁니다. 딱, 그러니까 예. 100일 정도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 내에서 당을 그 지금의 현재 국민의힘을 혁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1년 반 남짓밖에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야기한 가치로 혁신을 한다라는 것은 대통령과 당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 전에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라서 네. 1년 반째 집권 동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전무후무해가지고 네. 앞에 사례가 없는 것뿐이지 이게 만약 집권 4년 차였으면 벌써 그렇게 움직임이 있었을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수도권에 과연 출마하고 싶을까? 음. 예. 왜냐하면 이 당의 전통이 뭐냐면은 여기서 수도권에 어려운 데 출마해가지고 한 2번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 그 다음에 또 뭐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너는 왜 2번 떨어졌니 이러고 있어요. 오늘 왜 3번 떨어졌냐고 안철수 심지어 의원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오늘은 뭐 유상범 의원이 나와가지고 3번 전략 공천 받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저 국민의힘이나 새누리당은 공천 받은 거 2번이에요. 나머지는 네. 바른미래당이에요. 네. 그 아무도 안 나가려던 바른미래당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노원병에 유상범 의원이 오시겠다 그러면 전 당당한 경쟁을 하고 경선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아니면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으로 놓고 보자면 네. 전에 이야기했던 소위 유혈 입성해서 국민의힘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일성입니까? 아 당연하죠 그거는. 네, 지금 왜냐하면은 보세요. 음.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은 방송 나와가지고 말실수할까봐 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출마하고 싶은데 조금 인지도 높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송 나오고 있거든요. 네. 김근식, 김종혁 이런 분들 네. 일주일 전이랑 지금 말하는 거 되게 달라졌어요. 김근식 위원장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유승민은 애당심이 없는 그런 네. 지적이다. 네. 네. 그러니까 나를 써야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나를 써라는 뭐냐면 니네는 안 되라는 걸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다 총질하기 시작한 거죠. 나를 써라 이런 거는 내용이 약간 틀리긴 했지만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또 이 신당 창당 유 전 의원과의 신당 창당설, 그 다음에 TK 지역에 가서 무소속 출마설, 여러 가지 거취에 대한 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 제주도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열려 있다. 예, 신장식 변호사를 생각해가지고 관악만 안 나갑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 거기 관악을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이 저 성동으로 가셔갖고 비어 있지 않나요? 뭐 노원병도 그렇게 치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일성은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유혈 입성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마지노선은 있다. 마음속에 마지노선. 아 그래야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뭔가 자기가 전략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 대 이준석 전략으로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준석이 5도 가도 못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천을 안 줘야지 뭐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명 행사. 아니, 그런 거 말을 하는 하자면. 거겠죠. 예. 근데 그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당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행을 하겠죠. 뭔가 결행을 한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2기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봅시다. 2주밖에 못 버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도부 측 인사가 연락이 왔길래 그냥 저는 그 어려운 선택하셨지만 어쨌든 길게 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지도부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끌어내리기가 어렵다. 대통령은.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다 알지만 전당대회 때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는지 알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되던 네. 그 스토리. 예, 그러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주저앉히고 이준석 징계 때리고 유승민 못 나오게 룰 변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룰까지 바꿔가면서 만든 사람들한테 엄청 타격이 하는 일입니다. 네. 예, 당을 해집어놨는데 옳은 선택도 아니었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움직이지 않겠지만은 지금 딱 분위기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풀어나가라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 다음의 모습이라는 거는 보수 언론이 거의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조중동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한번 보니까 네. 뉴스 토마토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네, 네. 그 결과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이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한 답변 중에 보면은 거의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답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러야 할 답변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58.5%, 네. 새로운 지도부로 가야 된다가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43%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30.4%, 36.3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도부에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겠지만은 국민의힘 지도층에서 이 지도체를 만약 반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네. 저는 다소 지속되기 어렵다. 이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1위에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것이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진행자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2주 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제가 자꾸 이제 네. 제가 말을 하면은 저는 일기예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기예보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저주라고 느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일기예보를 하자면 2주 정도 가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비를 준비해라, 뭐 우산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희한한 게 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제가 근접하게 맞췄는데 그걸 네. 보고 사람들이 네가 저주에서 17%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능력이 있으면은 제가 저주하면 선거 득표를 떨어뜨리고 만약 칭찬하면 선거 득표를 올릴 일 있으면은 제 선거에다 그 마법을 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기예보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걸 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김기현 지도 체제 관련해서 이 김기현 대표를 얼굴로 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의중으로 교체하거나 끌어내리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오늘 보니까 허민 논설위원인가요? 이분이 대통령 신당이 연말에 급부상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강서 보궐선거가 대통령이 주도권을 발휘할 선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이 싫은 사람은 김태우 후보 안 찍고요. 대통령이 좋은 사람 김태우 후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랑 연동되죠. 네. 근데 윤석열 신당을 만들어서 하면 그게 더 강해져요. 그렇죠. 그럼 이것의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다음 총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를 넘길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더 강화하려는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네. 이전 대표 분탕질하는 응석바지라고 하면서 서명운동 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야 초상집에서 상주끼리 싸우냐 둘 다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약간 유승민 의원이 오해한 게요. 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와서 멱살 잡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선거 때 17% 18% 예측했다고 하는 게 그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응석바지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네. 자기는 선거 열심히 뛰었는데 이준석은 뒤에서 훈수질하면서 조롱했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가짜 뉴스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거는 있어요. 뭐 지금 다 이미 아닌 거로 밝혀졌잖아요. 그건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선거 책임이 1번 윤석열, 2번 김기현, 3번 안철수, 4번 집에 자고 있는 이준석 중에 누구한테 있냐 물었던 네. 건데 그걸 자기를 3등이라 묘사한 거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다 알게 된 건데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홀로 역성혁명을 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홀로 역성혁명.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김기현 지도부는 되게 열받아야 돼요. 저거는 김기현 지도부가 무너진다고 예상하고 비대위원장? 나에게 비대위원장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준석을 잘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거 하려는 거거든요. 분당 김은혜 말고 저를 공천해야 됩니다. 이거 정도는 아니다. 그건 그런 거로는 수가 너무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는 건 아니면 혹시라도 또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네. 전당대회를 연 다음에 어르신들 보십시오. 제가 이준석을 많이 때렸습니다. 이거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도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새누리당 때 이거 배워가지고 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유승민을 네. 때리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그거만 하시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에 들어오신 지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왜 나한테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좀 갖게 되더라. 학습 효과니까 뭐 배우신 거죠. 그렇다. 네. 자,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겠다. 네.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네. 했고 장성철 소장이 네. 그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진짜 아프다. 그랬더니
이 허위사실 공표다. 나는 건강하다. 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또 장성철 소장이 그러니까 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막 이랬어요. 장성철 소장이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응대하면서 네. 뭐 특정 병원에 몇 월 며칠에 그 가신 일이 있느냐는 식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사진도 그리고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구급차 사진도 얘기했어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간단히 반박하는 방법은 그날 장성철 소장이 주장하는 시각에 네. 그 병원에 간 일이 없다.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하면 된다. 왜냐면은 이거는 의료 정보가 안 갔으면 의료 정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갔으면 의료 정보니까 밝히기 좀 민감할 수 있겠지만은 안 갔으면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주 간단하게 안철수 의원 이건 반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반박이 오래 안 되면은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네. 자, 어쨌든 윤리위원회 징계를 요구를 했고 서명 용지도 뭐 일주일간 서명 받은 거 10,000 몇천 명 이렇게 보냈고 일주일간 또 서명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서명이 진행이 될 텐데 윤리위원회 네. 징계가 요청이 됐으면 또 윤리위원회 또 출석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갈 생각 없고요. 갈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소명하지 않겠다. 이걸 가지고 사람 부른다는 거 완전히 그게 윤리위원회가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보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받았다는 16,000개 서명에 나는 축구 선수 이름으로 서명했다 이런 분들이 인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명단도 저는 그럼 만약 제출한다면 저한테 가져와 보라 할 겁니다. 저는 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에 대한 징계 청원이면은 제가 명단의 진실성을 검증해야죠, 당연히. 예. 자, 공천 신청 여부를 언제 판단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거 공천 일정이 공지된 것도 아닌데 제가 미리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네. 넓혀 두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네. 그 박대출 이 카톡 그게 공개가 됐고 그게 사진에 찍혔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시선 집중해서 아니 이거 조수진 의원 왜 그런 게 노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쪽 다 사실 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최고위원들 간에 그러니까 의아하거든요. 조수진 의원이 옛날에 저한테 걸렸던 게 막 기자들한테 이준석 비방하는 가세현 방송 영상 돌리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망신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면전에서 당대표 말은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걸린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정치하면서 이 매너라는 게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당직을 어떻게 인선하냐는 초유의 관심사였고 네, 그랬죠. 사람들 간에 그리고 그게 확정된 명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것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걸리고 이런 거는 애초에 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러면 최고위원회 옛날에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회 할 때 조수진 의원이 제 옆자리였는데 네. 그럼 우리가 그때는 누군지 몰랐던 수많은 기밀 유출이 그러면 혹시 조수진 의원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에 찍힌 게 고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의심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용의 주단 분은 아닐 거로 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가장 부적절한 행위가 기밀상을 이렇게 돌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키 카프타임. 오늘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오늘 뭐 아까 얘기한 그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20%대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 국정운영 지지율에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당내 역학 구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검찰 는 뭐 상수라고 보고 그거 말고 다른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 카드가 있습니까? 차분하고 질서 있는 변화란 말 자체가 뭐 아주 성립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들리는 거죠. 차분한 변화. 차분한 변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불가능한 걸 주면 내렸다 우선. 지금 선거 졌으면은 거의 시장판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이디어가 100가지 100명씩으로 나오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는 시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또 이러면 또 비유했다고 누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동물 비유 빼고 딴 걸로 역사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조선수군이 예전에 억지로 부산에 쳐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몇 번 패하고 배를 잃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휘관을 교체했다면은
실천량 해전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건 동물보다 더 위험한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은 다 빼고 하는데요. 당연히 원균 얘기인데 네.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계속 가면은 보수가 상당한 위기를 느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이제 19대 총선 때 152석, 네. 그다음 122석, 그다음에 지금 110석 정도로 왔거든요. 네, 그것도 늘어서 110석. 이게 지금 100 언더로 갈까 말까의 백척간두까지 와 있는데 100 언더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이제 용산의 참모들이 좀 대통령께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00 언더면은 우선 개헌 저지선이 뚫리는 겁니다. 그렇죠. 200석이니까. 탄핵 저지선이 뚫리는 겁니다. 200석이니까 둘 다. 거기다 더해서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왔을 때 거부권 했을 때 다시 제2 요구권이니까요. 예, 사실 거부권이. 예, 예. 거부권이 무력화되면은 민주당은 원하는 특검을 다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특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2개가 되죠. 네. 공수처 빼놓고 치더라도. 그러면 난장판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네. 민주당이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주요 사안 수사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탄핵 밀어붙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100 언더로 가는 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네. 아니, 대통령,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전부 다 초미의 관심사는 네. 소위 용산 출신 행정관, 비서관 뭐 30명이다, 50명이다 이런 네. 얘기 있고 네. 검찰 또 누군가가 또 얼마 전에는 어느 지역을 사랑하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문자 보내고 해서 소위 용산 직할부대가 네. 소위 그 밭 좋은데 네. 다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다들 사실 국민의힘에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가 있을 텐데 그 공천권을 네. 윤 대통령은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데 이게 사실 그것보다 더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게 네. 최근에 보니까 강신업 변호사도 서초 의뢰 출마를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사실 검사들이나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신뢰하는 통제되는 인물들이 아니라 네. 자기가 나름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나올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또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다 서초 강남 같은 데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밭 좋은데.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마 공천 난장판일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전 다 밀어붙인다고 쳐봐요. 지금 뭐 3선 이상 영남 의원들 수도권 험지로 가라. 네. 그랬더니 뭐 수도권에 있는 김재섭 위원장이나 그분이 와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수도권에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태경 의원이 또 나오려고 하니까 예. 또 김정재 의원이 뭐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김정재 의원은 오히려 본인이 이제 역귀성한 케이스거든요. 네네. 서대문에서 이제 서울시의원 하고 이러다가 네네. 포항 내려간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서대문 있었으면 국회의원 못했을 거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하태경 의원이 그런 분위기 만드니까 지난번에 김정재 의원이 윤상현을 한번 때렸다가 윤상현이 맞받아친 게 뭐냐면은 서대문에서 정치하시던 분이니까 서대문 가서 출마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네. 그다음부터 네. 윤상현은 더 안 때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본인이 서대문구 출신이란 게 포항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서대문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포항에서 나오는 걸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예. 김정재 의원님. 예. 예. 근데 막 그런 수도권으로 특히 뭐 부산은 다 뭐 몇 사람 안 남고 다 물갈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수도권으로 밀어붙여 내지는 공천을 소위 용산 직할부대에서 낙하산을 타고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공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무소속 내지는 소위 뭐 TK 쪽에서는 신친박연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어서 보수정당이나 무소속들이 대거 영남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 한 거예요. 지금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은요. 네. 이 모든 고민이 왜 시작되었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어제 토이의 스케치북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네.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색깔대로 그대로 간다. 계속 열화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토이의 스케치북을 다 틀어서 들어보세요. 예. 어떤 색을 칠하냐에 따라 가지고 스케치북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지금까지 물론 맹종 모드로 오다 보니까 네. 다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지금 그 이상한 공천 난장판 만드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자, 이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이 본인의 구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본인 구상의 모든 전제는
국정 지지율을 4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50%를 넘거나 최소 45% 이상은 돼야 본인 구상에 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거라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때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송영길 대표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전직 네. 대표도 불미스럽게 기사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추석 밥상에 지지율이 이제 출렁이면은 네네. 그다음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김태우 선거 이기고 그럼 봐라 수도권에서 할만하지 이러면서 영남에 있는 중진들 수도권으로 끌어올리고 그 네네. 자리에 네 사람 심고 그러면은 날 시나리오 완결인데 이래서 막혔어요. 아, 이래서 막혔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긴 뭐 만화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 뭐 이런 만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위험한 발언. 아니 만화에 나온 얘기예요. 만화에. 예. 윤리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예, 예. 만화에 나온 얘기예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계획이 너무나도 본인들은 치밀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아, 지금 플랜 B가 없어 보인다. 이 판단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보면. 네. 아, 그러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위, 1, 2번 이번 주, 다음 주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예,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있고 뭐 넘어서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추세상 그래 보입니다. 국정 지지율 바닥이냐 아니면 어쨌든 바닥 짚고 올라갈 거냐. 올라갈 동력이 생기긴 쉽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 동안에. 지금 후폭풍의 기간이고요. 저는 20%대 후반 정도에 걸칠 거라 봅니다. 네. 27, 8 이 정도에 걸치지 않을까 걸치지 생각하는데 않을까. 물론 이제 갤럽이나 이런 조사는 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2주에 걸쳐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ARS들은 좀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빨리 나타났어요. ARS는 진짜로. 아까 언급했던 그 뉴스토마토라는 곳은 29.2가 나왔거든요. 네, 아까 그랬어요. 자세한 개헌 읊어드렸고 네. 다른 ARS 조사들도 비슷한 추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의료계와 아주 협의가 잘 된 것 같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걸 꺼냈잖아요. 1,000명. 지금 그러면 1,000명이 무슨 의미지를 아마 아셔야 되는데요. 네. 청취자분들 지금 혹시 의대 정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3,000이 3,000입니다. 예, 3,000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3,000에서 1,000을 늘려 4,000까지 갈 수 있다. 네. 또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말로는 3,000명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3,000에서 6,000으로. 예.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가는 인구가 이 제도가 시행될 때는 대학 정령 인구가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맞아요. 그러면은 의사 수만 2배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전군의 간부화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 이과의 의대 생화? 그러니까 전군의 간부화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저는 이건 좀 파급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한편으로는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과고생들이 그러면 거의 다 의대 갈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아, 그렇겠네. 또는 과거에 갈 실력 갖춘 사람. 지금은 영재고나 과거제도에서 네, 의대 진학하기 좀 힘들겠지만은 네.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만약에 다 의대로 몰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꿈꿨던 윤석열 대통령이 꿈꿨던 부국 강경, IT 강국, 반도체 대국 코리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과학대국은 어떻게 만드냐. R&D 예산도 막 삭감하시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예전에 했던 말과 상당히 모순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의대생으로 대한민국을 다 도배해서 모든 사람이 의대생이 될 수 있겠다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가 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직역에서 축소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원 임용 그 숫자는 줄이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교대 신입생 수는 안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교대 신입생 수와 교원 임용하는 숫자 크게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이 된다는 보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대 나와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교원 임용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교육부에서는 왜 그러면 교대 정원 줄인데 저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 폭탄은 다음 정부에 터지기 때문이죠. 네. 지금 교대 입학하는 분들은 4년 뒤에야 임용을 보게 될 거니까 우리는 각오 없다 이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 2주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대로 2주밖에 못 버틴다면? 지금도 저는 사실 리더십은 없는 상태라 보거든요. 네. 근데 뭐 항상 만약에는 가능한 거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갑자기 선거 이후에 이제 신묘한 리더십을 보여주셔가지고 지지율 오르면 버틸 수 있겠죠. 말을 아끼시네. 그 뒤에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